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지입니다. 이 크로시아로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시아를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해놔봤습니다. 자, 크로시아는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자란다는 의미로 크로스에스라는 그런 이름에서 따온 말이죠. 그래서 이 크로시아는 번식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흙에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수경으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잎꽂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아주 잘 내립니다. 그래서 흙으로 키우시면 물 주는 시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경으로 키우셔도 아주 좋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삽목을 하고 수경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죠. 그래서 흙에다 바로 꽂게 되면 요 잎을 조금 잘라서 꽂으셔야 되겠죠. 흙에 바로 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냥 놔두시면 이걸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아주 그 독성 물질이 있어서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는 이것을 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뭔가 액이 나오죠.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나오는 곳을 이렇게 좀 닦아줍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또 잘라보겠습니다. 자, 두 팔을 벌려서 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삽목을 하실 때는 여기를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세 순을 잘라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를 꼭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닦아줍니다. 자, 고무나무 종류는 이렇게 고무나무는 흰 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페르시아도 약간 이렇게 그런 일종이기 때문에 꼭 액체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수경재배 시에는 통풍이나 또 물갈이를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 내리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물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뿌리 부분까지만 원래는 이렇게 할 때 물에 담그는데 오늘은 뿌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삽목을 하거나 수경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할 건데요. 그럴 때는 잎을 좀 잘라줍니다. 물에 닿는 부분은 잎을 잘라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셔서 이렇게 물에 담가주시면 이제 뿌리가 나오겠죠. 한두 잎만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꾹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기존에 해 놓았던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잎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넣어봤는데요. 한번 삽목한 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를 아주 깊숙이 내려서 흙하고 같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를 아주 잘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린 크로시아는 바로 이렇게 좀 크게 자라면 큰 화분에다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 자체로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잘 내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키우시다가 다시 이제 크면 화분을 갈아주시면 되겠죠. 크로시아는요, 삽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 남미인데요. 이 종류만 해도 한 1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반음지 식물이고, 너무 이것을 햇빛에 노출을 강하게 시키시면 얘가 조금 잎에 손상을 얻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베란다에 있다 그러면 좀 실내로 들여놔서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저온에서 있으면 요 잎이 녹색 잎이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푹 주저앉죠. 그래서 물을 또 싫어해요. 이렇게 이파리를 만져보면 좀 두껍죠. 그래서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잎이 이렇게 엷은 그런 아이비 이런 잎보다는 물을 주는 시기를 조금 낮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실내 관엽 식물로서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죠. 그리고 또 밤에는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품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오염도를 굉장히 낮추죠. 바로 밑에서 자르는 거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잘라서 이 잎을 자르고요. 이렇게 여기도 잎을 좀 자르셔서 요 잎만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고 굉장히 쉽죠. 이렇게 삽목이 성공률이 또 높고 지금 제가 2개를 했는데 2개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곳에 한 2-3개 정도만 해주셔도 여기 나중에 잎이 크기 때문에 아주 풍성해진답니다. 새순에서 잘 자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해주시고요. 이 잎은 아주 많이 자라요. 가지 겨드랑이에서 막 이렇게 나오듯이 많이 나와서 잘 자라기 때문에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지치기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잎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수경으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잎을 다 따셔요. 밑에 이제 뿌리 이렇게 잎을 좀 자르시고요.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서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으셔도 뿌리를 잘 내린다는 토경으로도 키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잎이 있죠. 요 잎꽂이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잎꽂이를 여기서 그 물로도 하실 수 있지만 흙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요 잎을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또 잎꽂이도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잎꽂이도 한번 해볼게요. 요 크게 한 데다가 이렇게 한 2개씩 더 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잎꽂이도 되고요. 그래서 삽목하는 번식 방법들이 이렇게 삽목, 그 다음에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삽목을 흙에다 직접 해도 되는데 이건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말렸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물에다 담궜다가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삽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직접 했어요. 이렇게 직접을 해도 삽목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비 오는 여름에 계속 비를 맞췄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으시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장소 놓는 그 장소 조건이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아니라 햇빛을 조금 차단하면서 살짝 보이는 그런 곳에 놓고 이렇게 큰 밑에다 놓으시면서 통풍이 좀 잘 되어서 직접적인 햇빛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삽목한 것은. 왜냐면 강압성 작용을 뿌리가 이렇게 해서 위로 이파리를 올려야 되는데 아직 약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많이 말고 한 곳에 한 2포토 정도 놓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옆구리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자르셔서요. 이렇게 자르셔서 요 잎을 삽목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해서 아예 큰 잎을 따서 이렇게 해서 요것을 또 잎을 제가 이렇게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도 잎꽂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꽂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다 저는 그냥 다 잎을 꽂아요. 이렇게 꽂아서 나중에 잎이 뿌리가 나오면 또 화분에다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잘라서 여기는 좀 이렇게 따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에 놓으시고 물은 또 흠뻑 주신 다음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잎을 좀 따시고요. 이렇게 따서 또 여기 하나 넣고요. 이거는 줄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나무를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따시고 여기도 잎이 크기 때문에요. 반절만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이렇게 놓고요. 한 나무를 아예 제가 삽목하고 이렇게 잎꽂이하고 또 수경으로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가지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길게 키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물을 여기다가 흠뻑 주신 다음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공기 정화 식물이면서 초미세먼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파리에 먼지가 쌓이면 여러분들 좀 휴지로 닦아주시고요. 젖은 수건으로 깨끗이 잎을 먼지를 닦아준 다음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네덜란드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기정화 식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알려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려식물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크루시아 나무 하나 나무에서 여러 이렇게 화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정도가 됐죠. 이렇게 수경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토경에서 이렇게 흙으로 화분으로 키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증산작용이 엄청 이렇게 활발하고요. 또 정화 능력이 아주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탁월해서 실내에서 놓아주면 실내 환경에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과습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경을 이렇게 옮기실 경우는 흙으로 심으실 경우에는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흙하고 마사를 좀 섞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흙만 쓰시면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추위에 여러분들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또 반려식물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오염을 낮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하나씩 놓고 키우신다면 아주 쾌적한 실내 환경, 그리고 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터에 내 책상 위에 이렇게 하나 정도 놓고 근무를 하신다면 푸릇푸릇한 이런 그 식물을 보면서 업무 능률도 향상이 된대요. 왜냐하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여기다 꽃 한 송이 탁 넣어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삽목은요,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개체수를 늘려서 내 주위 환경을 푸릇푸릇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식물로서 크루시아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삽목을 여러 가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팁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꼭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안 해주면 잎이 하나에서 이렇게 그 물을 공급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시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치기 해주시고 물을 잘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주 오래오래 이런 식물들과 함께 행복한 그린 인테리어를 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크루시아를 가지고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린을 보면 눈이 정화되는 것처럼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